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의 유형을 일단 보면 일단 그 오류 유형은 크게 보면 이제 뭐 변형과 손실이 있는 거죠. 중간에 제대로 전송이 안 되고 뭐 변형이 생겨가지고 도달은 했지만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고 무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는 그런 변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보냈지만 수신자 쪽에서 받지 못하는 중간에 손실되는 큰 형태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이제 오류 복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먼저 수신 호스트의 응답 프레임이 있죠. 물론 이게 없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런 응답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프레임이 있죠. 크게 보면 긍정 응답 프레임과 부정 응답 프레임이 있습니다. 발음이 힘드네. 아무튼 긍부정에 해당하는 응답의 프레임이 있다. 이게 이제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송신 호스트의 타이머가 있죠. 이거는 받는 쪽에서 이제 잘 받았다든 못 받았다든 이상한 데이터를 받았다든 긍부정에 해당하는 응답을 하는 거고, 그때 사용하는 프레임인 거고, 타이머는 송신자, 즉 보내는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아무 대답도 안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보면 송신자로부터 수신자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면 아무도 도달을 해야, 수신자 쪽으로 도달을 해야 공부정에 해당하는 응답 프레임을 보낼 텐데 중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뭐 이쪽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공부정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막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응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 이제 시계를 재는 거죠. 이건 충분히 도달해가지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응답이 와야 될 시간인데 그때까지 안 왔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중간에 손실이 있던 걸로 보고 재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 그럴 때 쓸 목적으로 이제 타이머 기능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순서 번호 기능이 필요합니다. 오류 복구를 위해서는 좀 더 뒤에 보겠지만 재전송하는 경우에 보면 도달은 제대로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응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응답을 했는데 응답이 중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도달했는데 뭐하고 그래서 긍정의 응답을 했는데 그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송신자 측에서는 어떠겠어? 이쪽으로 보냈고 얘는 못 받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타임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시계를 돌려놓고 특정한 시간 내에 이제 오지 않으니까 다시 또 보내겠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수신자는 어때요? 똑같은 패킷을 두 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구분해줘야 되는데 수신자 측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두 개를 이제 별도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순서 번호를 이제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내가 받았고 어떤 걸 못 받았고 또 어떤 것이 재전송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까 받은 게 1번이었고 이 중간에 응답이 잘못돼서 사라졌을 경우에 또 보내온 게 1번이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보고 이제 이건 필요 없구나, 이제 그런 중복된 데이터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만드는 거죠. 이것도 하나 오류이니까 중복된 걸 사용하는 게, 이런 경우 이제 오류 복구를 위해서는 이런 순서 번호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정상적인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프레임상에 뭐 아무 오류도 없고 뭐 오류가 없이 이제 보내지는 게 있죠. 데이터가 보내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오류 검출 코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무결성을 체크하는 그런 게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걸 통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데이터가 중간에 손실도 없고 변형도 없이 온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긍정 응답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오류 중에 프레임 변형이 있는 겁니다. 프레임 변형. 즉, 데이터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수신자 측에. 근데 이제 오류 검출을 해보니까, 아, 이게 원래 보냈던 데이터하고는 다르더라. 라고 하면 이제 부정응답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받은 송신자 측에서는 다시 동일한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되죠. 만약에 이제 그건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부정응답을 없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응답만 사용하고 부정응답은 사용하지 않는, 보통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타임아웃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가 보내서 긍정 응답만 이제 제대로 보냈다라고 하는 걸 구별하고, 그게 중간에 사라졌던 혹은 변형됐던 간에 그런 것들은 모두 이쪽에서 수신호트가 응답을 안 보내는 거죠. 오류에 상관없이. 그러면 송신자 측에서 무조건 타임아웃을 사용해가지고 시간을 재가지고 일정한 시간 내에 긍정응답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그게 변형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지존성하는 형태로도 구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실은 이제 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보냈는데 중간에 사실 이렇게 쓰면 이상 중간에 사라진 거죠. 도달 못한 거지 사실. 도달 못했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면 뭐 수신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받은 게 없는데 이게 안 받았다고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보낼 줄 알아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내는 쪽에 다 책임을 지고 이 오류 복구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시간을 두고 시간을 정해놔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중간에 사라졌나 보구나 하고 또 동일한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내졌으면 이제 긍정 응답을 보내겠죠. 순서 번호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정상적이었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고 긍정응답이 오고 그럼 다음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보냈어요. 정상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긍정응답을 보냈는데 이게 여기서 중간에 이제 끊긴 거야. 중간에 못 보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데이터를 정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응답이라고 하는 응답 프레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계는 돌아가겠죠. 그 시간 내에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분실했다고 생각하고 재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두 개 동일한 걸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번호를 먹이는 겁니다. 1번이었어요. 데이터에다가. 그래서 분실됐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수신호수트로부터 응답 프레임에 문제가 생겨 중간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똑같은 걸 보낸다 하더라도 어때요? 구분할 수가 있는 요. 잠깐만요. 여기 순서가 뒤에 다른 그림이 있는지 그게 없네. 어쨌든 다시 보내게 되면 이게 1번을 받게 되니까 이걸 이제 제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1번이 전송됐고 긍정응답이 오면 다음번 2번 번호를 붙여서 이제 보내게 되니까 1번, 2번 이쪽에서 수신호스트에서 순서 번호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타이머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순서 번호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프로토콜에 구현됨으로써 전송 오류, 뭐 변형이든 손실이든 그런 오류 유형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흐름 제어죠. 이건
패킷 자체가 변형이거나 손실이 아니고, 물론 이제 흐름 제어가 있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흐름 제어를, 이것도 이제 오류의 한 종류인 거죠. 주로 이제, 보내는 쪽이 너무 빨리 보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받는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보내게 되면, 물론 이쪽에서 이제 보내는 쪽, 받는 쪽, 수신자 측에서 버퍼링을 하게 되죠. 메모리를 확장해서 버퍼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보내더라도 일단 담아놓고, 위에다 이렇게 처리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올리게 되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빨리 보내게 되면, 버퍼는 메모리니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넘치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정체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되면, 그 뭐가 되겠어요? 아까 어디에서? 손실이 되죠, 손실. 손실되면 어떻겠어요? 얘가 타이머를 돌려놓고, 손실되면 또 보내. 원래 데이터에 추가해서 손실했다고, 동일한 데이터를 막 또 보내게 되죠. 그러면 더 이제 트래픽 잼이 발생해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게 적당한 싱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신자 측에서 처리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송신자 측에서 보낼 수 있는 형태로 흐름 제어가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그런 메커니즘,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제어도 오류를 넣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프레임과 오류 검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